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10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부자 될 수 있는 컨텐츠 맞지 않나요? 와! 안녕하십니까, 브랜드점초의 나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오늘 게스트분 누구시죠? 현재 숙박업 중개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부동산 공감 그리고 공감의 소속 공인중개사 김가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성공을 부르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뭐 운영이라든지 현장 투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촬영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꿀팁을 10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부자 될 수 있는 컨텐츠 맞지 않나요? 이거 맞잖아요. 지훈님이 중개인 자격증이 있으세요. 근데 그걸 어필을 너무 안 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제 손님 마인드에서 이제 모르는 부분 겪어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리까리 했었던 부분을 많이 물어볼 테니까 오늘 한번 쭉 알겠습니다. 풀어주세요. 부동산 매물 임장 전, 임장할 때, 그리고 임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임장 팁까지 4단계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임장 전부터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로는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죠?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임장하시는 분과 임대를 목적으로 임장하시는 분을 구분해서 등기부 등본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되느냐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매매로 임장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등기부 등본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맨 뒤에 요약 페이지로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을구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로 건축물에 부동산에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도 당연지사지만 을구에 나보다 선순위권자인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주로 은행이죠. 은행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120%에서 130%를 이제 설정을 해놓거든요.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돼 있고 잔존 가치가 얼마나 남아 있어서 내가 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도 될지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 건축물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를 하실 때 융자가 원하시는 만큼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객실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허가사항이 위락시설로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번 허가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행정처분 되게 중요해요. 등기부 등본에도 없는 내용이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디서 확인해요? 이거는 해당 관할 구청의 위생과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중개인 분께서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하시는데 뭐 안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행정처분이란 무엇이냐? 미성년자, 불법 영업, 통매매 알선이라든지 장소 제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저촉이 되어서 행정처분이 걸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소유주가 바뀐다고 해도 행정처분이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건물을 따라가는 거라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서류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 그 다음은 상권 및 인근 부동산 정보 확인. 현장에 가시기 전에 미리 상권과 인근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가세요. 확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온라인에서 디스코 밸류맵만 봐도 그 지역에 어느 연도에 어느 월 어느 일에 이제 이 건물이 거래됐는지 실거래가가 쫙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된 업장은 평균 얼마, 리모델링이 된 업장은 평균 얼마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좋았습니다. 이제 앉은 자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단가가 그 상권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진짜 잘합니다. 저 시간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그 상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로 이 상권 내에서 이 대표님이 이 부동산을 매입하시고서 우리 브랜드로 했을 때 가능성이 있냐 없냐, 부동산적인 가치도 먼저 파악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보면 좀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미리 중개인과 조율을 하고서 가는 게 좋아요. 보통 시간대가 언제가 좋죠? 평일 청소 끝난 1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보시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오전에는 체크아웃 하느라 좀 바쁜 것 같고 너무 저녁에 가면 체크인이랑 또 이미 투숙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어서 보기도 힘들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갔을 때 실제 운영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사전에 부동산하고 조율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임장 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사전에 준비를 먼저 하시고서 임장을 이제 가시면 돼요. 임장을 가면 먼저 그 상권을 둘러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상권에 경쟁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많은 경쟁업체들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아무리 내가 시설을 좋게 뭐 잘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사실상 들어가서 운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죠. 현장에 갔을 때 또 검토를 해야 될 게 상권에서 일어나는 호재나 변화 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저는 로컬 부동산,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그냥 일단 쳐들어가 봐요. 초보자 티내면 안 됩니다.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최근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은 몇 억 들고 있는데 여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통장에 잔고가 있다, 그리고 난 진짜 투자할 사람이다 라는
있는 몇 가지 어필만 하면은 그 부동산 중개인이 술술 풀어줍니다. 또 시청 들어가서 개발 계획을 보면은 2030 계획해가지고 어디 지역이 언제 뭐 개발이 되고 뭐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쭉 한번 훑어보면은 사실 그 상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상권 안에서 숙박업소를 이용하겠다 싶은 타겟층이 보이면은 가서 말을 걸어요. 3, 3, 5 모여서 같이 뭐 이제 흡연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있죠. 약간 이건 좀 주장 냄새가 나는데. 아 진짜 정말 실제로 가서 젊은 친구들한테 실제로 물어봐요. 이거 유튜브라고 자꾸. 아니요 진짜요. 정말 전 물어봅니다. 아 진짜라니까. 너희들이 숙박업소를 이용을 할 때 이제 어디서 놀고 어떻게 이용을 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이 상권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상업지역과 가까워서 여기는 객단가가 너무 비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설비 상태 체크. 건물주분이 객실수 잘못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많아요. 카운터도 객실 수로 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맞아. 있고 뭐 린넨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쳐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매출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소형 숙박 단독 건물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복합상가. 일반적인 상가인데 그중에 상부층을 일부 숙박업소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 그때 체크해야 될 부분도 중개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상가 관리비예요. 요거 모르고 가셔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상가 관리비 얻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숙박업소의 공과금과는 별도로 그 상가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건물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상가 내에서 발생되는 공과금을 안분해가지고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꽤나 많은데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개별 관리비의 기준 또한 다 애매해요. 나만 단독으로 쓰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인접한 층에 노래방이라든지 나이트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방음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진동이 웅웅 울리잖아요. 스피커의 진동 때문에 건물 전체가 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주차 현황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 임대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기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 시점과 중동의 시점, 잠금 시점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들어갔을 때는 설계를 뽑을 기간이 이제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건물주 중에 방금 나 다음 주에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대출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대출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심사도 넣고 서류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대출 나오는 데까지 적어도 이제 보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사실 잠금 기간은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는 봐주셔야 좋은 것 같아요. 잠금 기간 조율해서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 탄탄히 준비해 놓기. 네. 그리고 현장 가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원은 몰라요. 그렇죠. 직원은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죠. 맞습니다. 굳이 붙잡고서 매출이 어떻게 돼요 하실 필요 없고요. 가셔서 보실 거는 하나 보세요. 세탁량 보세요. 세탁을 외주로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수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세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수건량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대실과 숙박이 얼마만큼 들어있냐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굳이 묻지 마세요. 직원한테 괜히 물었다가는 직원들 맘 떠가지고 괜히 뭐 직원들 그만두네 어쩌네 하면은 또 매도인 물건 내놨던 거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보러 가실 때는 조용히 보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매출에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죠.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브랜드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 그대로 운영하실 게 아니잖아요. 리뉴얼을 하거나 저희 브랜딩을 함으로써 이 가치를 새로이 창출하는 거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대신에 이 경쟁 업체가 얼마만큼 이 상권 내에 잘 나가는 업체가 얼마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 상권의 수요층이 얼마나 되고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지 굳이 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보다도 한 500만 원 정도 덜 나오는 것 같은데 500만 원으로 높게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즈를 보시고 상권을 보시고 현황을 보시고 설비를 보세요. 운영자의 마인드와 뭐 운영 방식 그리고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매출들은 지금과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비포 애프터 보면 브랜드점 이전에는 얼마 안 떴던 것들이 브랜드점으로 바뀌면서 3배, 4배 뜨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매물 많이 나와요? 아니요, 요즘 매물 많이 안 나오는 추세.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이 상권과 이 부동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오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에이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인드는 이제는 좋은 매물 잡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까 하는 사이에 거래가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팁은 야놀자 클라우드 함께 하세요. 저희와 함께 물건을 보시는 예비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없어서 직접 중개 활동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한테 의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공인중개사 분한테 들은 정보와 저희 정보를 대조시켜 보세요. 실제로 브랜딩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가치가 증진이 될지도 저희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계세요. 이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현장을 가서 설비 체크하고 임장하는 부분을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안녕.